그러면 성장판에 골절이 있다면 어른들처럼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술? 여기서 중요한 게 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니 회복 속도가 빠르면 좋은 거잖아요. 저는 성장 호르몬을 맞아서 키가 클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끝났어요? 끝났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끝났어요? 네. 쉽다, 정확하다. 유익하다, 낭만 닥터. 아이는 다치면서 큰다라고 말할 정도로 안전사고는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을 해요. 훌훌 털고 일어나면 괜찮지만 아이가 시간이 지났는데 또는 그 다음날 통증을 호소한다면 바로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아 청소년들의 뼈는 어른과 달리 단단한 뼈 조직이 아닌 연골 상태로 되어 있어서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합니다. 특히 소아골절이 흔하게 발생하는 부위인 팔이나 다리뼈의 양쪽 끝 부분과 팔꿈치에 인접한 부위에는 뼈가 성장하는 성장판이 존재하기 때문에 성장판 손상 위험도 매우 높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소아골절 환자 중 약 20%가 성장판 손상을 동반하므로 소아골절에서 중요한 것은 성장판의 손상 가능성을 파악하는 겁니다. 아이들 사고는 처음에는 괜찮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아이들 사고는 처음에는 좀 괜찮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심해질 수가 있어요. 특히 팔꿈치나 손목처럼 자주 다치는 부위는 주의가 좀 필요하고요. 혹시 다친 부위가 멍은 들지 않았는지, 붓진 않았는지, 또 압통은 없는지 잘 봐야 합니다. 어른들은 타박상이어도 2주씩 아플 수 있지만 어린아이들의 경우는 금방 낫잖아요. 근데 3일, 4일, 일주일 이상 이렇게 아프다고 하면 단순 타박상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아이들의 뼈에는 성장판이라는 아주 중요한 구조물들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성장 장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고요. 성장판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요. 성장판 정확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장판이? 성장판은 관절 주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런데 뭐 이런 데 그렇죠. 끝 단에 있는 거겠죠. 그래서 성장판은 뼈 끝부분에 있는 얇은 연골층으로 아이가 자라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골절이 이 부위에 생기면 뼈가 더 이상 제대로 자라지가 않거나 길이 차이가 생기거나 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제 성인 뼈 같은 경우는 뼈 자체가 단단하고 굵고 골막이 얇아요. 근데 소아뼈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뼈 조직은 말랑말랑하고 약간 연한데 그 뼈를 덮고 있는 골막이 되게 두꺼워요. 그러니까 다쳤을 때 뼈가 휘거나 딱 부러지는 게 아니라 한쪽은 괜찮은데 한쪽 그 피질골이 이렇게 골절이 되는 불안정 골절, 이런 형태가 일어나는 특성이 많고 엑스레이로 검사해도 성장판 부분은 어둡게 나타나기 때문에 가끔 심각한 성장판 골절인지 모르고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상에서는 성장판 골절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거나 붓기가 있다면 CT나 MRI 그런 정밀 검사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장판에 골절이 있다면 어른들처럼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술? 성장판 골절의 치료 방법은 골절의 위치, 그다음에 그 성장판이 어떤 형태로 부러졌는지, 그리고 아이의 나이, 성장 상태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조기나 깁스를 이용해서 고정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 비수술적으로 뼈를 맞추기도 하고 안 되면 마취 상태에서 맞추는 경우도 있고요. 진짜 심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수술을 통해서 뼈를 맞추고 핀이나 금속판 등으로 고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니 회복 속도가 빠르면 좋은 거잖아요. 회복 속도가 빠른 게 문제가 돼요? 우리 성인 같은 경우는 회복 속도가 느리니까 골절 부분이 너무 많이 부어 있을 때 뼈가 안 붙다 보니까 골절 부분이 붓기가 감소가 되고 나서 수술하자고 하잖아요. 그렇죠. 붓기 빨리 가면 하잖아요. 나빠질까 봐. 근데 애들은 그렇게 기다린 동안 골절 부분, 성장판 부분들이 막 어긋난 채로 붙어버려요. 회복 속도가 빠르니까. 네. 그러니까 소아의 성장판 골절은 수술이 됐던 그냥 맞추는 도수 정복술이 됐던 처음에 이 어긋난 뼈를 빠른 시간 안에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골절된 지 7일에서 열흘 정도 이상 경과한 후에는 이미 골절 부위가 붓기 시작해요. 저희는 안 붙지만. 그러니까 뼈가 붙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 가서 또 정복을 하고 맞춰버리면 그 붙는 부분이 또 한 번 상처를 주는 거예요. 떼내야 되잖아요. 네. 수술 자체도 어려워지고 반복적으로 도수 정복술을 하게 되면 오히려 성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시도 자체를 하는 게 또 위험해집니다.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게 대학교 레지던트 때 생명에 지장이 가는 그런 수술들만 했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소아의 요 과상부 골절이라고 팔꿈치 주위에 성장판 골절이 된 경우 애들은 여기가 너무 금방 빨리 붙어버리기 때문에 오자마자 피 검사하고 마취 검사 응급으로 빨리빨리 하고 과상부 골절 수술을 핀으로 박는 수술을 3명마다 했습니다. 그만큼 급하게 응급수술을 실제로도 많이 한다. 아이들은
성장판 골절이나 손상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걱정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키가 안 큰다, 뼈가 휘어지는 경우. 아이의 나이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성장판을 다치고 나서 치료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보통 6개월에서 2년 정도 추적 관찰을 하게 되는데 조금 더 해야 될 때도 있고요. 다친 곳과 다치지 않은 곳의 그 성장 속도를 체크를 해서 뼈가 휘어지지 않는지, 팔다리 양쪽의 길이 차이가 안 나는지 관찰을 하다가 이 상지에서는 약 5cm 정도, 하지에서는 2.5cm 정도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 수술적으로도 교정을 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뼈 길이를 늘리거나 긴 쪽을 좀 못 자라게 잡아주는 수술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렇게 휘는 걸 외반, 안쪽으로 들어간 걸 내반이라 그러는데 그때는 당연히 휜 다리 또는 휜 팔 교정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성장판 골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성장판 하면 많은 분들이 키하고 연관지어서 생각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사실 아이들의 키 성장은 성장판이 다치는 시기가 만 13세에서 15세, 남자는 만 15세에서 17세. 일생 동안 약 4번의 성장기를 거치게 돼요. 태어나서 만 2세까지가 1차 성장기, 1년에 약 한 13에서 25cm 정도 자라게 되고요. 이때는 수면과 영양 관리가 또 중요한 시기죠. 2차 성장기는 만 2세부터 사춘기 직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년에 5에서 6cm 정도 자랍니다. 또 3차 성장 시기가 사춘기 2에서 3년간 정도이고 이때 1년에 8에서 10cm 정도 자라고요. 키 성장의 제일 중요한 시기죠. 성인 신장의 97%까지 이때 성장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 4차 성장기가 성장판이 다치고 난 뒤에 4에서 6cm 정도, 흔히들 남자로 치면 군대 가서 키 컸다 할 때가 아마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저도 기억으로는 4차 성장기까지 다 거쳤는데 왜 키가 안 컸을까요? 그러면 요즘 성장 호르몬 주사 있잖아요. 만약에 성장판이 다쳐서 키가 안 자란다고 하려면 성장 호르몬 주사를 좀 맞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근데 이게 아쉽게도 성장 호르몬 주사는 그런 곳에 쓰는 주사가 아니고요. 에? 이름이 성장 호르몬이잖아요. 성장하려고 맞는 호르몬 아니에요?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이게 성장 또는 세포 재생, 신진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인데, 그래서 만약 성장 호르몬이 부족하면 키가 자라지 않거나 성장 속도가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장 호르몬 주사는 합성된 호르몬을 주사하여 부족한 성장 호르몬을 보충하는 방법인 거예요. 성장 호르몬 결핍증, 만성 신부전, 소형 출생아로 태어난 성장 지연, 이렇게 질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판을 다쳐서 키가 안 자라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몸에 성장 호르몬 자체가 부족한 아이를 위한 주사제다. 정확하게 하신 거고요. 그럼 호르몬 주사라니까 맞기 전에 더 신중하게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성장판 골절이 돼서 안 자라는 것과 성장 호르몬 결핍과 관련된 거랑은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인 거죠. 자,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기 전에 우선 성장판 검사라는 걸 먼저 해보는데, 엑스레이로 저희가 좌측 손을 또 검사하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는 이 손가락이 아니라 요 수근골이라고 해서 요 손목 있죠, 손목. 여러 가지들의 수근골들이 있는데 이 수근골을 엑스레이를 찍게 됩니다. 성장기 전체에서 성장판과 뼈의 패턴 변화가 가장 잘 보이는 부분이 이 수근골이에요. 그래서 손의 성장판의 변화를 점수화해서 골 연령이라는 걸 계산을 하게 되고, 이게 또래에 비해서 정상 몸주 안에 들어가는지, 골 연령이 빠른지 늦은지, 여기서 이제 결과가 안 좋으면 다시 또 피 검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부모님의 양쪽 키를 확인을 해서 유전적 예상 키와 현재 예측 키의 차이를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결과들의 수치를 종합을 해서 성장 호르몬 주사를 어느 정도의 수치로 맞을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원장님 육안으로 보셨을 때 저는 성장 호르몬을 맞아서 키가 클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끝났어요? 끝났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끝났어요? 네, 이 상태에서 성장 호르몬 주사만 맞다가 다른 쪽에 작용을 해서 말단 비대증으로 오게 되거든요. 뭐 턱이 자란다든지 털이 막 난다든지, 안 맞겠습니다. 오히려 다른 부작용들이 생기니 절대 맞지 마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키 크는 주사를 맞으려면 가격이 엄청 비쌌어요. 엄청 비쌌어요. 요즘은 비용이 좀 싸졌나요? 네.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충족하면 비용 부담이 월 10에서 20만 원 정도로 싸졌는데 사실 아니에요. 또 이 급여 기준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어쨌든 비급여로 맞게 되면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은 비급여로 맞으니까 월 평균 60에서 100만 원 정도. 60만 원에서 100만 원이면 갭이 너무 큰 거 아니에요? 현재 키와 몸무게에 따라서 달에 주입되는 호르몬의 양이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양이 많으면 비싼 거고 양이 적으면 적은 거죠. 그럼 성장 호르몬도 부작용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어때요? 대체로 안전해요. 안전한데 일부 부작용이 좀 발생하는 건데, 대표적인 것이 주사 부위의 통증, 그다음에 붓는 거, 관절통, 근육통, 두통, 혈당 증가 가끔씩 있을 수 있고요. 드물게 두개 내 고혈압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성장
성장 호르몬 주사는 성장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치료 방법인데요. 하지만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해야 효과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전문의들과 정기적인 병원 방문과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최상의 결과를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아이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